야, 팩을 또 해? 너 아까도 팩 하지 않았어? 아까 그거랑 다른 팩이란 말이야. 너 여자가 이 미모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알아?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부지런해야 아름다움은 따라오는 거란다. 그래서 이번 팩은 뭐를 위한 거니? 미백과 탄력. 자, 자고로 이 팩은 많이 하면 해줄수록 이 피부 속에 보습감을 주면서 촉촉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피부가 촉촉해져야지만 주름도 없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하얘지고, 그리고 안 땡긴단 말이야. 아까 한 거는 땀구멍이 좋았던 팩이고, 지금 하는 거는 하얗게 만들어주면서 속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팩이라고. 색깔 자체가 틀리잖아. 아까 건 까만색이었고 지금 건 하얀색이잖아. 또 뭐 먹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쓸데없는 거. 팩 해 열심히. 그래서 이 피부를 너 해 열심히. 뭐 마시는 것 같다? 맛없어 맛없어. 아우 맛없어. 찌질 줘. 나도 줘.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제가 근래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피부에 좋은 각종 비타민들 과연 먹는 것이 좋을까 바르는 것이 좋을까 기사를 아주 열심히 읽어보니 답은 바로 먹고 바르고를 병행하는 것이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피부, 두피, 또 나의 이 소중한 머리카락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2가지입니다. 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좋다 하는 많은 화장품들이 실제로는 피부 안쪽, 그러니까 깊숙한 곳까지 침투 자체가 안 되는 고분자로 이루어졌죠. 결국 피부 가장 바깥쪽인 요 표피까지만 피부 껍데기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진피까지 도달하는 화장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이 표피에 좋은 성분이 오래 머무르고 또 수분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결 개선을 위해선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피부결이라고 했죠? 이 고운 피부, 맑은 피부, 매끈매끈한 피부, 그게 바로 피부결이죠. 하지만 우리 피부 구조에서 가장 핵심 부위는 바로 이 표피 밑에 있는 진피죠. 이 좋은 걸 아무리 얼굴에다 발라도 속에서 자꾸 당기는 분, 이 속보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크림, 또 뭐 수분크림, 보습크림, 제가 좋아라 하는 이 천연 오일을 잔뜩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개기름처럼 번드르르 하지만 탄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름은 늘어가고, 이 모든 증상이 전부 진피를 이루고 있는 영양분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자, 일단 이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로 콜라겐, 진피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라스틴 아세요? 뭐 샴푸 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수분을 담당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가 바로 진피를 탄탄하게 유지를 해줘야 이 겉피부도 탄탄한데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것들이 자꾸 스스로 무너지죠. 없어지고. 그래서 탄력과 볼륨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죠? 바로 피부과를 가죠. 진피까지 쭉쭉 들어가는 고앰플 주사 좀 놔주세요 하고 주사 맞으러 가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진피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싼 돈은 도대체 누가 낼까요? 남편아. 자, 그래서 이 피부결을 개선하는 화장품도 참 중요하지만 이 꺼져가는 피부 속을 채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이 진피에 좋은 영양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진짜 많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먹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르는 것만큼 엄청난 종류의 비타민들이 있어요. 자, 일단 진피 중에서도 피부 탄력의 정답은 바로 콜라겐이 아닌가 싶어요. 진피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얘가 바로 콜라겐이에요.
확대하니까 좀 징그럽죠. 하지만 굉장히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얘가 우리 피부의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콜라겐은 1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얽히고 모여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한 형식의 단백질이에요. 피부뿐만이 아니고요. 뼈, 관절, 그리고 연골, 잇몸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자, 흔히들 콜라겐 덩어리로 알고 있는 닭발이라든지 돼지 껍데기 이런 콜라겐들은 굉장히 다량의 콜라겐이 뭉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의 크기가 엄청 커서 사실은 체내 흡수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가끔 TV에서 돼지 껍데기 먹고 피부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콜라겐 덩어리 돼지 껍데기 드세요. 그런데 이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는요,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뭉쳐진 고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흡수되는 게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돼지 껍데기를 먹으려면 정말 그 껍데기의 양은 정말 즉 많이 섭취를 해도 피부에 영향을 줄 만큼 흡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피부 탄력에 좋은 콜라겐 어떻게 해야 쪽쪽 잘 흡수가 될까요? 자, 요즘 콜라겐을 검색해보면 콜라겐 앞에 심심찮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저분자. 이너뷰티 제품은 물론이고요. 이 화장품까지 저분자 콜라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수율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콜라겐의 크기가 클수록 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콜라겐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이 체내 흡수율을 높인 것. 그것이 바로 저분자 콜라겐이에요. 자, 보통 DNA나 프로틴 같은 이 아미노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달톤이라고 불러요. 이 달톤 앞에 붙은 숫자를 통해서 콜라겐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에 포함된 콜라겐의 크기는요, 자그만치 29만 달톤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자, 대략 한 1000달톤 이하를 저분자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피부나 몸속에 침투가 용이해갖고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콜라겐 중에서도 어류 콜라겐, 피쉬에서 나오는 콜라겐이 크기도 작고 흡수도 빨라서 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 생선 껍질에 함유된 것이 진짜 우리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이었어. 이 동물성 콜라겐은요, 흡수율이 2% 미만이라고 했죠. 근데 이 피쉬 콜라겐은요, 흡수율이 84%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결국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소화, 흡수가 잘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달톤 크기, 콜라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 위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발견한 애가 바로 얘인데요. 자, 이 더 좋은 건 이 콜라겐이 필요해서 찾은 아이인데 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전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콜라겐의 크기가 500달톤 이하, 굉장히 작죠.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었어요. 이 500달톤이면 머리카락 한 개의 10,000분의 1 크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물로 삼키는 알약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캔디처럼 씹어 먹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비타민 큰 거에 아주 그냥 경기를 해요. 피쉬 오일과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2개가 붙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삼키다가 목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야,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요거를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내친 김에 하나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캔디형. 자, 이걸로 ASM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심 레모나 같아요. 먹을만해요. 아주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바로 택배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요거 한 개가 6주 분량, 그러니까 한 달 반 분량이고요. 하루 3알씩만 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걸 2개를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택배비가
벅차니 비싸요. 근데 이거 하나만 주문하기가 좀 아까워서 어차피 같은 비슷한 가격이 올 텐데 일단 2개를 주문을 했고요. 또 나랑 잘 맞는지 어쩐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심하게 2개만 질렀습니다. 이 2개니까 3개월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지금 비어있는 부분 요 정도 먹었는데 일단 먹기가 너무 편해요. 아무 때나 하나씩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씹어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구입을 한 다음에 잘 살펴보니까 비타민 C 성분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비타민 C가 체내에서 콜라겐을 합성을 할 때 체내 합성률을 높이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거기다 제가 이전에 이 히알루론산 영상을 올렸었죠. 역시 분자가 너무 커서 아무리 얼굴에 발라도 이 표피에만 수분감이 돈다는 것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죠? 자, 이 히알루론산도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어렵다는 거. 안 보신 분들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인가? 여기. 자, 진피를 구성하는 피부에 꼭 필요한 3가지 성분이 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게 저는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뭐 이걸 먹고 한 지인이 갑자기 한가인으로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얼굴 좀 좋아 보이는데 피부가 좀 맑아 보이는데 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근데 일단 여자로서 제일 기분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막 천연팩도 거의 매일 하고 정말 다양하게 부지런을 떨고 있긴 한데요. 일단 새로 시작한 피부 영양제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인, 비타민 정말 좋아라 하잖아요. 뭐에 좀 좋다 하면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서 먹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약 90%가 결핍이라면 이건 분명히 모르셔서 못 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할 비타민 어떤 거냐면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바이오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여기 미국에선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또 많이들 먹고 있는 아주 대중적인 비타민이에요. 바로 탈모 방지 영양제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도 탈모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건강한 손톱, 발톱에도 좋고요. 물론 피부에도 좋고요. 자, 이 비오틴은요. 비타민 B의 한 종류고요. 비타민 7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음식물들을 섭취하죠. 그중에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 비오틴 성분이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이겠죠. 저는요, 임신을 하고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를 찾다가 이 엽산과 더불어서 이 비오틴을 먹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 비오틴이 부족하면 태아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일까요? 전 아주 건강한 아이를 뿜 출산했습니다. 자, 영양 측면에서 보면 이 비오틴의 효능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미용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비오틴은요, 음식물을 통해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내 유산균에서도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양은 정말 많지 않아서 음식이나 비타민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비오틴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굉장히 작아요. 성인 기준 30 마이크로그램. 이 마이크로그램은 1mg의 1000분의 1의 수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표를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표를 딱 봤더니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이 비오틴을 섭취하는 게 평균 12.2 그리고 여성은 10.4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30보다는 훨씬 부족한 수치죠. 비오틴이요, 탈모에 좋다고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비오틴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탈모인 사람이 이 성분을 보충을 해주면 실제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틴 결핍이 아닌데 다른 문제로 탈모가 있는 사람이 비오틴을 많이 먹는다고 머리가 더 안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 비오틴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그거부터 알아봐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각 증상이 보통 모발 상태가 굉장히
기능이 안 좋아지고 또 손톱, 발톱이 많이 깨집니다. 또 혀에 염증이 생기는 설염이 자주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도 해요. 바로 이 단백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모발하고 손톱, 발톱은 바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겠죠. 가령 콩, 두부, 달걀,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뭐 이런 거, 치즈, 자 이런 단백질 음식들에도 이 비오틴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다면 보통은 이 비오틴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오틴 단일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비타민들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함량을 살펴보면 뭐 3,000, 5,000, 많게는 10,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있어요. 제 것도 많이에요. 근데 이거를 권장량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남은 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변으로 배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고함량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오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니까 알아두셨다가 반드시 1일 권장량은 섭취를 꼭 하시길 권합니다. 자, 제가 복용하고 있는 비오틴과 이 더마트리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걸어두겠습니다. 자, 피부가 혹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선 진짜 부지런을 떨어야 해요.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끊어야 되고 또 잠도 항상 밤 10시에 가서 자야 하고 뭐 설탕 끊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건강에 피부에 좋다고 맛이 없거나 아니면 혐오스러운 음식까지 먹어야 된다? 저는 이런 건 진짜 반대예요.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저는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고 쉽지만 효과는 좋은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대로 열심히 퍼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 피부는 좋아지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진짜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주시고 가실 거죠? Thank you very much.